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죠.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고요.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고온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유럽 역시 폭염 피해가 극심합니다. 어느 기후학자는 지금 우리는 가장 서늘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해마다 더 더워질 거란 의미겠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심각성과 달리 우리나라 언론이 환경과 기후 이슈를 보도하는데 지나치게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전전미 씨는 환경과 기후 분야를 필수 보도 분야라는 인식을 갖고 지구 세로봄과 지구별 라디오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고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전미 씨의 프로그램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위원들과 월 1회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7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전미 씨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다정다감 프로그램을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출연한 분들이 다양하고 다채로웠다 하는 건데 단순히 국적 또는 직업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은 내용들이 개성적이었고 개별적이었고 이렇게 독립적이어서 콘텐츠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본업 이외에도 초등학교 다문화 강사, 또 자원봉사활동, 아까 말씀드린 가야금 명인과의 어떤 그 사제관계로서의 동행, 그다음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돕는 문제 등 다분히 다문화 이주민 하면 우리 사회의 어떤 약자, 소수자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건실한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보고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참 의미 있는 그런 편성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반갑습니다 2편 챙겨봤거든요. 저는 조금 약간 상반된 느낌을 느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년경제인협회 같은 경우는 일단 시민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단체이기도 하고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근데 그 단체 회장이 3기로 이번에 취임했다. 이 정도만 소개가 돼도 충분히 이제 시의성도 있거니와 그냥 일반적인 소재로 쓸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만금개발공사 거는 저는 사실은 좀 시의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민들이 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막 많이 궁금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보가 있고 사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신 것도 아니고 작년에 취임하셔서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난 정권 사람이고 오히려 도민들의 관심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앞으로 새만금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비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관심사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 유치나 수변 도시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 이런 것들만 그냥 쭉 나열하게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좀 채워주기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번 보니까 김희겸 전 의원님이 청장으로 오신다는데 욕심 같아서는 반갑습니다가 아니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모셔가지고 새만금 현재 수질 문제나 피해 문제나 향후 기본 계획 어떻게 바꿀 것인지랑 현 정권 하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그동안과는 다르게 계획을 짤지 같은 것들을 다루어 주시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보도들 중에 지방의회 특히 이제 도의회에서 의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당히 비민주적이거나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 보도들이 있어왔고 이런 좀 날선 지적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정식 어떤 그 보도의 영역으로 이렇게 완전히 편입되어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갈수록 유튜브가 차지하는 어떤
대외적인 위상이나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유튜브의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7월 달에 그대로 읽어보면 박지원 검찰개혁 질문에 뜬금없이 눈 언급한 김혜원 변호사. 결국 무례함에 사과했지만 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콘텐츠가 있습니다. 전주 MBC 이제 콘텐츠였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구체적으로 뭐 뜬금없이 눈을 언급했다. 뭐 이게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어떤 표현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리고 뭐 결국 무례함에 사과했지만 어쨌든 뭐 조회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이런 이제 공식적인 어떤 언론사의 유튜브 콘텐츠로 이런 제목이 과연 적절할까라는 저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들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을 한번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세로봄 중에 그 축사가 폭염의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좀 더 관심 있게 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동물복지라든지 혹은 축사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축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 안 되고 있고 그 화면에 이제 등장하는 그 축사의 폭염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동물들의 모습이나 혹은 그 관계자들의 모습에서는 정말 시급하다, 정말 너무 시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뉴스도 좀 또 지속적으로 다뤄줄 수 있다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 경찰 흉계 들고 도심 활보했던 그 잠깐 나왔던 뉴스를 보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이제 소속 기관이 어디인지까지가 좀 나와서 이게 이 사람의 소속이 어디인지까지가 꼭 보도가 되어야 하나라고 한 생각이 잠깐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경찰인데 흉기를 가지고 도로로 활보하면서 그 CCTV에 찍히고 식당에 가서 위협적인 장면이 노출되는 건 매우 이제 경찰이어서도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데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병가 중에 또 생긴 일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또 살펴봐야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소속이 어디인가를 밝히는 건 좀 또 신중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로컬 판타지를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캐릭터 성진 씨가 있어서 흥미롭게 보았는데 너무 시작부터 본인들이 분명히 연애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모든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몰고 가는 건 너무 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자칫 그런 분위기로 빤하게 몰고 가는 건 아침 드라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20, 30대들의 분위기들은 그런 대화를 잘하지 않고 그런 대화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이분들의 그 어떤 삶의 여정이 또 다채롭잖아요. 다채롭고 저도 전주에서 또 저런 걸 즐기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또 흥미롭기도 해서 더 보기도 했었는데 너무 빤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거나 심지어는 텐트 하나만 치나 봐요. 막 이런 얘기의 분위기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몽 군산 청소년 자치단체에 관한 그 도의원의 보복 감사 잘 봤습니다. 그 보도 잘 봤고 시사토론의 위기의 전북교육청 해법에서 패널이 그 박정희 도의원, 교총회장, 우석대 교수 1명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이미 전북도에서 보복 감사를 한 것을 보도를 봐서 그런지 좀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 이런 분이 나와서 여기 패널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방송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교육 관련한 중요한 보도에서 학생이 좀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전주 MBC 누리집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 프로그램은 제51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입니다. 다우사에게 상하고
지난 6월 말 치러진 경연이 전국으로 생방송됐는데요.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소리 학회장을 지낸 판소리 연구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전주 대사슴놀이가 단순히 국악 경연대회라는 틀에 가두기엔 그 역사와 무게가 가볍지가 않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소리가 1960년대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소리꾼들도 잘 나오지 않고 또 공연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에 이제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대회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판소리가 다시 그 부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대회와는 네네네.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다른 대회들과 다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국악 경연 대회가 열립니다. 네. 이 그중에서도 이 전주 대사슴놀이는 국악계에서 권위 있는 경연 네. 대회로 꼽히죠. 네. 이 전주 대사슴놀이가 다른 국악 경연 대회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대회는 무슨 대회 그 전에 있었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전주는 그 전에 조선조 말기에 그 대사슴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중간에 없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전주 대사슴놀이는 그냥 여기 판소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순한 대회가 아니고 네네. 역사와 전통을 잇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나가게 되니까 모든 면에서 첫 번째라는 그 기록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판소리를 할 때 그 출연자들에게 완창 능력을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령 춘향가를 하면은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아무 대목이나 그냥 골라서 부르게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네. 부르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느 대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다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 MBC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했지만은 그 TV 중계도 최초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상 이것도 최초로 이제 제정이 되어서 수여를 하고 이런 늘 앞서가는 그런 대회였죠. 그러니까 다른 대회와는 그 무게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 대회는 매년 네. 4시간씩 이 네.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전국으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텔레비전 중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그걸 모방해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뭐 그 라이브 현장 중계는 아니고 녹화 녹화로, 중계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방송한 엄격한 시간 그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대사슴놀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전통 국악 공연물이 그 본래의 그 존재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감상된다기보다도 그 방송이라고 하는 그 폼에서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조정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생중계 된다는 점은 정말 뛰어나지만 네, 예. 이 아쉽게도 이 방송이라는 틀에는 네.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예, 있다. 그거 딱 갇혀가지고 네. 네. 본래 전통 예술이라는 게 그런 방송이라는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하던 건데 방송 틀에 갇히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네. 가야금 병창 명인, 기악, 농악, 무용 명인, 이 민요 명인 그리고 판소리 병창까지 6개 분야의 경연이 펼쳐집니다. 이 구성이나 짜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 전주 대사슴놀이의 가치가 방송에 잘 녹아들었는지 어떠셨습니까? 6개 종목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무슨 구성의 묘미를 살릴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중간에 뭐 다른 걸 넣어가지고 많이 할 수도 없는 거 그건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런 점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래 이제 대사슴놀이가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건 판소리 축제였는데 민간 축제였는데 그 축제의 흥을
어떤 이런 것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그냐면 틀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에 쫓기고 그렇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이제 70년대 말에 했던 그 대사선놀이는 또 종목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한 30분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뭐 내가 보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게 이렇게 되고 기약은 뭐 그보다도 짧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통 예술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네. 아쉬운 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전문가로서 또 방송을 통해 대사선놀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형식이나 이런 데서 뭐 어떻게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안에서도 뭔가 좀 시청자들을 위한 좀 노력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제 산소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설이 어렵거든요. 요새 쓰는 말이 아니고 과거의 말이라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예. 그런데 이걸 그냥 막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부르는 대로 이렇게 따라 자막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하여간에 좀 아쉽다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형식이 단순해서 다른 데서 모방하기가 쉬워요. 애초에 전주 문화방송에서 중계를 할 때에 그 포맷을 다른 데서 또 본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하는 거, 광주에서 하는 거 이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차별성을 갖기가 어려운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다른 데와 좀 다른 그 전에 전주 대사선놀이를 이렇게 부활시켜서 치고 나갈 때에 그 앞서가는 선구자적인 정신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진행을 맡은 두 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조 씨는 지난 15회 대회 때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MC를 맡았습니다. 전주 대사선놀이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랜만에 이한 씨가 다시 김병조 씨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김병조 씨는 예전에 참 이름을 날리던 코미디언이었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김병조 씨가 담당하는 것은 어떤 재미? 뭐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한다고 보고 이한 씨는 국악 이론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가수고 또 이 지역 출신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김병조 씨는 국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부족하죠. 남들에게 설명해 줄 만큼은 안 됩니다. 당신은 좋아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한 씨가 담당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가령 상투적인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뭐 어떤 대목이다 그러면 재미있는 부분이었다든가 흥미 있다든지 뭐 그냥 그 어떤 상투적인 표현에 그쳐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전문가다운 그런 내용을 좀씩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야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남녀, 그다음에 좀 노소 이런 것도 조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재미와 전문성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려면 이한 씨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얘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길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한마디를 해도 아 저건 전문가다운 말이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아마 이런 국악 이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통 국악은 오랜 시간 동안 대중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국악이 지금보다 대중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점을 갖춰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가장 대중적인 음악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이건 뒤로 물러나서 이제 감상을 위한 전문가를 위한 그 뭐 클래식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일단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둘 거냐? 그러지 말고 이것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도 열심히 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클래식을 듣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 투자하는 시간 뭐 이런 것을 여기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클래식 음반은 잘 사고 클래식 공연은 수십만 원 가도 막 몰려가는데 국악 공연은 공짜 아니면 안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방송국에서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광고할 때 이 공연은 전석 무료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돈 내고 봐야 된다. 돈 내고 봐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 얘기를 늘 하고 우리도 그것에 대한 준비, 그 마음가짐 이런 걸 늘 가져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지만 되죠. 그래도 지금 유행가처럼 그런 대중성은 갖지 못하겠죠.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한 바탕 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잘 널리 퍼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통국악이 대중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 이 전통국악을 바라보는 시점을 예, 좀 더 예. 다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방송국에서는 국악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대중문화로서 예. 이 국악이 갖는 가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민족문화적인 가치죠. 이제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규정 지을 수가 있는데 음악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판소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규제하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언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음식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인데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소리라는 겁니다. 판소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제 다른 매체로 표현하는 거죠. 삶의 표현 방식인데 표현 방식이 민족마다 다른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판소리 하나가 없어지면은 그냥 뭐 나 별로 알지도 못하는 거 없어졌어? 이게 아니고 사실은 판소리가 없어지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 20년 됐나? 연변에 가서 판소리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변에 조사를 쭉 해보니까 뭐 판소리를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연도 해요. 근데 보니까 수준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거 뭐 이렇게 수준도 낮고 그런 걸 왜 그렇게 기여히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참 제 가슴을 울렸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면서 그 거대한 나라의 이제 한쪽에 모여 살면서 우리다운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한국인이라는 큰 특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해도 서투르고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소리는 사실은 지금은 그런 대로 그냥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이거 없어지면 그러면 다른 민족하고 구분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민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네. 네. 이 정말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예. 바라봤을 때 예. 판소리와 국악이 갖고 있는 가치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네.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소리 5바탕을 영문으로 번역하신 네,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 문화가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전주 대사슴놀이도 앞서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유서 깊은 클래식처럼 이 비전공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선 그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보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회의 중심이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회인데 그 보존회가 상당히 폐쇄적이거든요. 아니 대사슴놀이 보존회 회원이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더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뭐 숫자가 정해져 있고 늘리지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이 대사선놀이 보존회가 보다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회원을 많이 끌어들이고 하여튼 판소리의 맛을 자꾸 보여줘가지고 판소리의 그 맛을 들이는 사람, 판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를 뭐 이렇게 쉽게 또는 뭐 어느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상투적이고 진부하긴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판소리를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사랑해 줄 리가 없잖아요. 일본인이 그걸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판소리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수천 년의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이게 잘 갈고 다듬어진 어떤 표현 방식이 모여서 판소리라는 음악이 된 거거든요. 다른 국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조도 마찬가지고 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애정,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돈도 좀 투자하시고 시간도 투자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렇게 해주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고맙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소리 연구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군산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알 수 있어서 유익했고 저는 선유도의 수욕장만 알고 있었는데 그 주변의 다양한 액티비티나 맛있는 먹거리 등을 새롭게 알게 돼서 나중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저처럼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여행 코스 추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 지역 상생에도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군산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라는 점이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